오늘 소개할 책은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책인데요. 좀 말씀하신 것처럼 제목이 좀 셉니다. 그리고 강한데요. 어떻게 보면 뭐 호기심을 일으키는 공포 마케팅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동안 여태까지 우리나라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 시각으로 꿰뚫어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한 번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문제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자는 이 김현성 작가님인데 이분은 이제 1988년에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 아마 경상북도가 고향이라서 어, 그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환경 뭐 이런 걸 갖다가 두루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 경영학과 나오고 학교 다닐 때 이제 연세춘추라는 그 학보사에 기자 활동도 했고 그리고 졸업해서는 이제 대기업의 어떤 자회사인 금융회사의 그 펀드 매니저로 해외 주식형 펀드를 6년간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이 세계적으로 이 펀드 매니저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우리랑 시간대가 틀리잖아요, 외국은. 그리고 그 나라 문화라든가 그 경제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다 면밀히 다 살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좀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갖출 수가 있었고요. 2022년서부터는 이제 컨텐츠 스타트업에 근무 중이고, 일전에는 그 2023년에는 굿 데이터라는 책을 번역을 해서 내기도 했습니다. 그 데이터 활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 그 3프로 어, 그 채널에 나와서 책을 소개하는 그 시간도 있었고요. 그건 제가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그 유튜브 방송 보시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잠깐 이제 그 살펴보면요. 어, 예, 이게 잘 안 넘어가는, 예, 이게, 잠깐만요. 이게, 막 돌아가는 것 같아가지고요. 예. 음, 네, 좋습니다. 책을 이제 추천사도를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책의 구성은, 어, 총 9개 장인가, Recording in 이제, progress. 예, 9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들어가면서, 뒤에 나가면서, 요걸 띄우면 이제 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은 들어가면서의 뭐 개요 비슷한데, 이 뒤에 얘기들을 다 엮어서 다 얘기를 합니다. 뒤에 것들은 이분의 주장을 통계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그런 게 이제 풀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책의 전체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내용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이제 그린란드 상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린란드 상어는 가장 추운 지방에 그 그린란드는 우리가 그 지도를 보면은 이게 북쪽이잖아요. 그 북극에 가까운 그 지역인데 거기 이제 서식하는 상어인데 몸 길이가 한 7m 되고 몸무게는 최대 1.5톤까지 나간다 그래요. 굉장히 거대한 상어고 뭐 백곰 같은 것도 북극곰도 이렇게 잡아먹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이 상어의 특징은 신진대사 속도가 매우 느리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심장이 뛰는데 10초에 한 번씩 뛴다 그래요. 굉장히 천천히 뛰는 거죠. 그리고 1년에 자라는 게 속도가 한 1cm 정도, 1cm 정도 자라고 이게 이 성체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자라는데
그리고 인제 그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 될 때까지는 한 150 년이 걸리고요. 심지어는 이 학자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대략 오래 사는 거는 500 살까지 산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책에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게 500살 사는 이 상어를 잡았으면 얘는 우리나라 이시조선 연산군 때 태어났던 거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예, 그만큼 오래 사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고양이랑 비교를 합니다. 고양이는 한 20년 사는데 나고 나서 얼마 안 지나면 인제 막 움직이고 어 쪼금만 지나도 인제 성체가 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꼴이 되는데 빨리, 빨리 성장하면 빨리 쇠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아주 눈부신 비약적인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마치 빨리 성장한 것은 빨리 쇠퇴하는 그런 모습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또 이걸 보여주고 있다. 인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린란드 상어와 고양이를 비교하면서요. 그러면서 인제 스스로 사멸하는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제 본인이 느낀 걸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공동체라 그럴 때 인간이라는 어떤 물리적 요소로 인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그 구성원의 수요라는 게 굉장히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가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참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제 사람들이 그동안에 "망국론, 나라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내세웠던 어떤 주장들의 몇 가지 갈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얘기하는 게 인제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나라를 망쳤다. 그런 주장 혹은 "한국인은 성격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어."라고 하는 주장. 그게 공동체적인 어떤 품성적인 문제. 근데 그런 것들을 주장했지만 이 저자는 다 그런 게 아니라 저자는 뭘로 보냐면 돈의 문제로 봅니다. 돈의. 돈 때문에 이런 거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좀 관점이 좀 틀립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 관점이 이 주장을 하면서 약 300 페이지 넘는 책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관점을 계속 지속하면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망국론에 대한 어떤 그런 걸 탈출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정신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시각을 바꿔야 되고 우리가 그 문제의 근본을 알고 접근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출산율 아마 여러분들 다 우리 다 알고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예. 이제 이 출산율을 얘기할 때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합계 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 기간 15 세에서 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리고 조출생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1 년간 총 출생아 수를 당해년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천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가장 단순한 출산력 지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3년 합계 출산 위에 말씀드렸듯이 한 여자가 가임 기간은 낳을 수 있는 아이는 0.72 명. 그다음에 조출생률은 1년 동안에 총 인구 대비 나눴을 때 천분비로 하면 4.5 명이라는 어 결과를 나타내는데 인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어 2023 4 년에 합계 출산율은 예상하기에는 0.68 명으로 줄고 2025 년에는 0.65 명까지 감소한다는 그런 추정치가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미. 그리고 한 공동체의 인구가 줄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대체 출산율이라고 하면은 한국의 대체 출산율은 즉 우리 사회가 인구 줄지 않고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명을 낳아야 되느냐? 기존 합계 출산율의 3 배가 넘는 2.08 명입니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 기존의 3배 이상을 낳아야지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는. 근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 사회는 어 무너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인제 그 뒤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이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를 들여오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짚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짚음에도 불구하고 이민자가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고, 어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사람 수로 따지지 말고 사람이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얘기입니다. 현상이 이렇게 나온 거다. 그러니까 원인을 치료를 해야지, 현상을 갖고 자꾸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까.' 하는 그런 접근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